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처분과 관련해 당시 학폭위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5년가량 지난 사건이지만 워낙 길어 분명히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것 중에 하여간 제일 길었던 학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시에 들어가서 저녁 거의 9시 넘어서까지 했으니까요. 가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직업을 언급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변호사가 뒤에서 코치를 해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빠가 뭐 검사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듣긴 들었는데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듯이. 다만 당시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문제였는데 피해자 측에서 고소하지 않아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정 변호사 측은 대법원까지 끝장 소송을 벌였고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그 처분 이후에 가해 학생 부모님들하고 가해 학생이 이제 그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의 학업 스트레스와 본인 기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방어 논리까지 펼쳤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중간에 또 포기하도록 너무 오래 가면 피해자들이 지쳐가지고 진짜 나가 떨어지기를.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아들 정군이 사과와 반성도 없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우들에게 피해다. 꼭 자식도 응분의 벌을 받길 바란다. 학폭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의 서울대 입학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생 커뮤니티 사이트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일단 학교폭력 가해자가 저희 학교 입학했다는 사실 자체는 조금 같은 동문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는. 정 씨는 지난 2020년 수능 100%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는데 당시 학교 정시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가 감점 요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감점을 받았다 해도 당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몇 점을 감점할 수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실제로 수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감점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고 교육부는 뒤늦게 학교폭력 처분 등을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시에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언급하며 부실한 인사검증을 꼬집었습니다.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가 나오는 글로리 시즌2를 시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부가 몰랐다면 그거는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라고 하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죠. 국민의힘은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그 반대에 의해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야당에서는 또 지금 이제 막 학교폭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학교폭력위원회의 최종 처분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인 회의록을 대입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학폭위의 심의 사항 자체가 그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재판으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 회의록 자체가 그 입학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학부모가 이것을 소송을 남발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대통령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의 학교폭력 질문을 추가하는 등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지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